4월 임시국회 개회 후에 국회의 경제민주화 법안 심사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방송에서는 민주통합당의 정무위 소속 이종걸 의원을 연결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과열 우려에 대한 입장과 그리고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 바 있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남은 정무위 일정 속에 진행될 관련 법안 심의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당내 현안들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정무위 소속 김용태 의원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핵심 법안에 대한 심의를 했죠. 비공개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다뤘습니까? 법안 소위는 원래 비공개이고요. 예. 다만 어제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는 심사위원 중에서 민주당 의원 두 분이 새로 사보임해서 올라오셨기 때문에 예. 이분들이 그전에는 논의됐던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간 논의됐던 내용을 리뷰하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별한 다른 심의는 없었고, 지난번에 했던 심의만 리뷰했다. 예, 그런데 지난 9일 1차 회의에서 하도급법 개정안이 논의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비교적 그 언론에 조용했는데, 이제 박 대통령의 언급이 있고 또 재계의 거센 반발이 터져나오면서 조금 분위기가 바뀌는 느낌입니다. 회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하도급법 관련해서도 저는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하도급법 중에서 부당 하도급 유형으로 부당 단가 인하 부분을 집어넣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하는 것은 우리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따라서 신중하게 접근하되 필요하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니라 실손해배상으로 이 가격 부당 단가 인하는 대처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주장했지만 중과 부족이었고, 따라서 이 법안이 그냥 법안 소위를 통과하고 전체 회의를 통과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경제계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고, 사실 나아가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경쟁력의 원천이었던 선단식 경영, 나쁘게 얘기하면 선단식 경영이고, 계열사 간의 거래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내부 거래 전체를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어서 기업들이 상시적으로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 이런 법안들이 지금 이제 공정거래법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법안들이 그냥 원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 이해를 하시기 시작했고, 특히나 청와대에서도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심각한 문제점을 가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급기야 이제 대통령까지 관심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지금 이 공정거래법에 대해서 이 논의가 경제민주화를 해야 한다라는 당위론에 밀려서 일방적으로 떠내려가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느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논의의 장이 열린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방금 우리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하는 것이 그 헌법 위반일 수 있다는 지적도 많이 있는데, 특히 그 방금 말씀하신 이게 내부자 거래 문제 말입니다. 소위 일감 몰아주기라고 그러죠. 지금 그 총수일가가 30% 이상 지분을 가진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경우에는 총수가 지시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 이런 내용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일감 몰아주기로 되면 그 총수가 관여를 하면 징역 3년까지도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김 의원님께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죠? 금방 우리 진행자 때도 지적하신 것도 매우 우려스럽지만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행 그 공정거래법에서는 부당 내부 거래를 기업 내부 거래를 통해서 시장의 공정 질서를 해쳤느냐 여부를 따져서 공정위가 이를 입증해서 검찰에 고발톱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이 경무에 올라온 개정안을 보면은 그 부당 내부 거래를 통해서 경제력이 집중되거나 강화되었다. 의 여부를 따져서 불법 여부를 보겠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불법의 여부를 모든 내부 거래를 삼는 건 아니지만 단서 조항 몇 개를 달아놓고 이 단서 조항에 해당하면은 면책을 해주고 이 해당하지 않으면은
처벌을 하겠다. 다만 이거에 대해서 입증을 기업이 하라. 즉 입증 책임을 전환시켜 놓는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이론적으로 본다면 앞으로 모든 기업 간 내부 거래를 할 때는 공정위에게 물어봐서 이것이 그 불법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일일이 확인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정말 웃지 못할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사실 뭐 우리 진행자께서 잘 아시고 우리 청취자들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대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 비난도 있고 비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데 있어서 한국만의 독특한 대기업 군에 의한 경영 방식이 매우 중요한 경쟁력의 원천이었거든요. 이 자체를 부정하게 될 수도 있다. 저는 이 점이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예, 뭐 재계에서는 하는 얘기는 포드 자동차 회사만 하더라도 이 협력업체가 전 세계에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경쟁에 대해서 삼성전자 같으면 삼성전기에서 부품을 납품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통상적 내부 거래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큽니다. 김 의원님께서 이 점을 통상적 내부 거래를 아마 지적을 해주신 것 같는데 지금 그런데 문제는 이종걸 의원 같으신 분은 그렇지 않다. 특별히 재벌 죽이게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진행자께서 법률가시니까 더 잘 아시겠는데요. 법률이라는 게 일반론적으로 입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법을 일반론적으로 입법해 주시면 자기들이 시행령에서 잘 담아가지고 악질적인 일감 몰아주기만 처벌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당 내부 거래를 경제력 집중 및 강화에 해당하기만 하면 불법으로 간주하겠다라고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앞으로 기업의 모든 내부 거래에 대해서 공정위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칼을 쥐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뭐 악질적인 일감 몰아주기만 처벌하겠다고 얘기하지만 공정위가 막말로 어떤 기업에 대해서 정말 정밀하게 들여다봐서 그 기업의 내부 거래 전체를 일감 몰아주기로 처벌하기로 작정한다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따라서 저는 법을 입법할 때 있어서 이런 위험을 최대한 제거하는 게 입법자의 바른 방향이라고 보기에 따라서 다만 이제 제가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재벌 3세에게 뭐 조그만 회사를 차려줘서 거기에 일감을 몰아줘가지고 부의 편법으로 이전하는 이런 나쁜 일감 몰아주기는 반드시 이제 앞으로 막아내야 되겠죠. 따라서 제가 이제 곧 대체 입법안을 내는데 입법안에는 이런 나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편법 이전을 막기 위해서 그간 공정위가 애로사항을 겪었던 부당 내부 거래 입증 책임의 부담을 좀 완화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법이라는 게 이제 사전 제어 기능도 해야 되니까요. 현재는 부당 내부 거래로 걸렸을 때 주는 기업에 대해서만 처벌을 했는데 이제 받는 기업까지 처벌을 해서 기업들이 부의 편법 이전 같은 이런 나쁜 일감 몰아주기를 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제어하는 기능도 포함시켜서 법안을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 대통령의 지침이 있었지 않느냐. 한 말씀 하시니까 당장 경제민주화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이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 있으면서 결국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고 시대 정신이었던 이 경제민주화 이것이 자취가 감추어진다. 이런 이제 비난이 있습니다. 이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민주화 공약들이 쏟아져 나올 때의 상황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가깝게는 지난 대선, 멀게는 2012년 총선 때 양 당의 의원들이 경제민주화라는 화두를 선점하기 위해서 정부 입법이나 당의 정책위에서 잘 다듬어진 법안이 아니라 의원 입법 형태로 경쟁적으로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쏟아냈습니다. 사실 이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여러 가지 뭐 자체적인 논의는 거쳤겠지만 정제되지 않은 채 정치적 목적, 즉 경제민주화 화두를 선점하기 위해서
제출됐던 게 공지의 사실입니다. 예. 따라서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입법을 해야 하는데 이 입법할 때는 당연히 정치적 목적을 빼고 나서 우리의 지금 가장 큰 목표인 경제 살리기에 이러한 법안들이 적합하냐, 특히나 경제 현실에 얼마나 튼튼히 발 딛고 서 있느냐를 살펴봐서 예. 법안을 취사 선택하고 조항들을 잘 걸러내는 게 당연하게 입법 권자의 의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려를 예. 표명했다고 해서 무슨 뭐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고 입법권자로서의 의무를 뭐 망각한 것이라 얘기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예, 조금 다른 질문들이죠. 예, 어제 청와대가 모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반대를 무릅쓰고 윤진숙 해수부 장관 임명을 했었습니다. 예.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시죠? 저는 제가 이제 윤진숙 장관을 잘 모르니까요. 예. 이번에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기류가 심하고 특히 청문회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실망들을 안겼기 때문에 사실 뭐 다른 거보다도 이게 대통령한테 누가 되지 않겠느냐, 나아가서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 당도 그렇고 뭐 저를 포함한 여러 의원들이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가졌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뭐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 윤진숙 장관이 정말로 뭐 이제 여러 시험대가 있겠죠. 앞으로 뭐 부처를 얼마나 잘 장악하고 해수부의 미래를 그려내 나가 모습을 이제 봐야겠지만 특히나 4월 26일 날 국회 대정부 질의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우리 야당에서는 윤진숙 장관의 자질을 만천하에 보여주겠다 뭐 이렇게 벼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윤진숙 장관이 그 관문을 잘 통과해서 본인이 원래 주장했던 것처럼 이 해수부의 미래를 그려낼 정도의 충분한 자질과 역량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 앞에서 당당하게 입증해 보이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주 초에 이제 새누리당 재선 의원 모임이 있다는데 우리 김용태 의원님이 이걸 주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소장파의 반란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어떤 취지로 만나는 것입니까? 뭐 모임의 취지가 좀 과장돼서 잘못 알려졌고요. 예. 일단 우리 재선 의원들이 그간에 뭐 격조했었고 그래서 이것저것 당내 현안이나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좀 해보자 이렇게 가볍게 만들어진 모임인데 갑자기 이제 언론에도 주목을 하니까 저희들이 오히려 더 당황스럽고 예. 야, 이 모임을 정말 잘해봐야 되겠다. 거꾸로 인커레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우리 당내에서 지난 대통령 이 취임 후 한 2달 동안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뭐 국정을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나 잡음들이 있었지만 뭐 대통령한테 그래도 힘을 몰아주고 기다려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커다란 공감대 속에서 뭐 발언들을 자제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달이 지나고 나면 잘하는 것은 칭찬하고 잘못하는 것에는 따끔하게 질책을 해서 국정의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는 게 우리 당의 역할이고 특히나 재선 의원들이 그런 일들을 이제 솔선수범 나설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예. 다음 주 모임에서 이런 문제들을 한번 호심탄회하게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본격적으로 이제 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취지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